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 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 쪽으로 이제 언론이 지방선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는 이학재 전 인천시당 위원장이 인천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1번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대선 후보에 나왔던 윤석열 후보하고 1, 2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시장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 결정됐으니까 중앙은 윤석열 후보한테 맡기고 지역은 내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시장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좀 낮춰서 간다 그런 거, 그거 뭐 말할 사람 하나도 없죠. 또 일을 할 능력이 있고, 또 일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말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시주를 못하면 쪽박은 깨지 마라. 또 그와 비슷한 걸로 동량을 주지 않으려면 쪽박은 깨지 말아라. 이게 동량을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러지. 그 동량도 안 주면서 쪽박을 왜 깨냐. 그런 뜻입니다. 참 그 옛날에 그 말이 우리가 제가 살면서 상당히 그 마음속에 담고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이야기를 근거 없는 또는 이유 없는 남의 말을 표현을 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이 이제 없지요.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남한테 그래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량을 못 주면 쪽박은 깨지 말아라. 시주를 하지 못할 때에는 쪽박은 깨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의 얘기인데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보면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이게 정선거 때가 되면요, 주변에 선거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부 정치 박사들이에요. 자기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말을 하기 좋지만요, 외국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던데 말이죠. 내가 외국에 49개 나라 댕겨봤잖아요. 있어 봤잖아요. 뭐 사우디 같은 데 내가 2년씩이나 살아봤는데요. 근데요, 이 선거 때 정치가 되면요, 특히 지방선거 되면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뭐 이런저런이 뭐가 어떠니 이렇게 비판합니다.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으려면 선거 때 찍으려면 한 표 자기 거 찍으면 되는 거고, 자기 안 찍으면 그만 아니에요. 응? 선거표 뭐 한 개씩 가지고 있지 두 개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선거 때 되면 아주 게 말이 많습니다. 요즘에 뭐 홍준표 의원도 뭐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무슨 뭐 대구시장으로 가려고 하냐, 또 그렇게 이제 뭐 언론에도 나오고 뭐 하고, 그리고 또 인천시장으로 나오는 뭐 유정복 시장, 뭐 이학재 의원한테 양보를 하면서 다음엔 네가 나와라 뭐 이렇게 한다고 선후배지간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번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학재 의원한테는 또뭐 선배를 뭐 몰라보고 말이야, 또 선배한테 뭐더 타진다 이런 얘기고, 별별 얘기들 다 해요. 예? 그래서 선거 때는요, 자기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을 때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요, 뭐 자기 안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낫다, 좋다. 학연, 지연, 그다음에 뭐 안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뭐 돈이 있니 없니? 아니 돈은 선거 법정 선거비 가지고 하라고 강렬하게 지키고 식사도 못 사고 술도 못 사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선관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 끝나면 또 15% 받으면 보전비 또 반환해 주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보전해 해주잖아요. 선거비. 그렇게 지금 현재 돈 안 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라 해서 그 정부에서 그 선거 때 들어간 돈 보전비를 로 반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옛날 같이 뭐 돈 갖다 막 풀어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유당 선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시의원 때 그때만 해도 돈 막 썼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지났으니까 얘긴데요. 그때 시의원 초대 시의원 나올 적에 제일 많이 쓴 사람들이 한 30억 쓴 사람이 있어요. 30억. 시의원 나오려고 30억. 20억 쓴 사람 많고 뭐 15억 쓴 사람 많습니다. 저도 10억 이상 또 썼죠. 시의원 한다고. 그때 당시는 저는요. 사실상 현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정치는 그렇게 뭐 관심 없었고 정치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역사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를 자꾸 입에 노리고 그러니까 그 시의원 나가라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는 안 나가겠다. 내 대신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그 사람한테 내가 3천만 원을 선거비로 보태주겠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내가 강원도까지 피해 갔다가 그때 잡혀와 가지고 당신이 시의원 안 나가면 그러면 다른 당의 그 당시 야당이죠. 평민당인가요? 그때 그래서 거기다가 시의원 자리를 뺏기니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나와야 된다, 지역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갔다가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시의원을 해봅니다. 제가 시의원을 해보니까 그거 할만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아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인천에는 이제 건축 토목 쪽에 일이 많으니까 제가 현대건설에 있었으니까 그런 데는 남달리 제가 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의원으로 있을 때 당시는 여러분들이 초대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아주 시의원 활동을 유달리 참 제가 활기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끝나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의원 전체 종합평가를 해서 6개월간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제가 제 1위로 1등 시의원으로 뽑혀가지고 책을 지어서 그 시민단체에서 책을 지어서 인천 시내 지금 도서관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이건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있다 보니까 이거 새로운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면 참 이거 인기도 있고 일만 열심히 하면 보람도 있구나. 나 시의원 때는 그때 무보수 봉사직 아닙니까? 그때 뭐 회의 오면 회의 수당만 주더라고요. 회의 수당.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시의원 끝나고 시의원들이 추천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사유로 거기 우여곡절 속에 내가 구청장에 출마하게 돼서 내 부족한 사람이 구청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 당시엔 뭐 야당으로 당선된 거죠. 뭐 여당에서 자꾸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여당에서 제가 쓸 자리가 없으니까 야당으로 스카웃돼 가지고 야당으로 나서 당선돼 가지고 제가 구청장 일을 했습니다. 예. 구청장 하다 보니까 제가 모두 해야 될 일이고 모든 게 보여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저게 뭐 공안고속도로에다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암 IC를 해달라. 검암 IC 안 해주면 나 정부가 하는 공사하는 거 난 협조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그 허가를 내가 정부에서 두는 걸 내가 반려시켰다가 그 이후에 제가 아주 조사받고 뭐하고 해서 나를 갖다가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딴 데를 끼워서 영창에 집어넣으려다가 결국 그래도 양보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제가 그때 구청장 때 뭐 단돈 1, 20만 원만 제가 어디 부정하게 돈만 받아 챙겼다 하더라도 그때 영창 갔습니다. 그런 사안은요 서구에 지금 살고 있는 서구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김영식 그 사장님 그 양반이 아주 잘합니다. 그 양반이 그걸 다 보고 겪어 쓴다는 양반이고 그 양반이 그 저에 대해서도 고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낳고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뭐 동사무소가 임대가 들어서 남의 그 상가에 일반 상가에 임대에 있고 그러니까 그 보기 안 좋잖아요 관공서가. 그래서 동사무소에 7개나 신축하고 전부 동사무소 다 옛날 건물에 지은 것들은 또 다시 개축하고 증축하고 뭐 이렇게 하고 문화회관도 짓고 그 여러분들 서구 근리공원에 썰매장 그거 계획해가지고 썰매장 공원 그 운동장 만들고 장미공원 그다음에 그 무지개 다리 그다음에 수영장 사계절 썰매장 이거 다 그 종합적으로 그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때 제가 한 게 3년 동안에 한 겁니다. 3년 동안에. 그 4년이 임기인데요. 정부에서 그 4년째 되는 날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따블 된다 싶어가지고 1년을 잘라버렸습니다. 정부가.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3년 동안에 그 서구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일들 뭐 도로 포장, 도로 확장 공사, 지하도 뭐 하수도 이 콘크리트 박스를 만든다든가 뭐 이러한 일, 공원에 뭐 체육 시설 만든다든가 뭐 지하수 개발 뭐 저 팔각정을 지은다든가 이런 건 다 그때 다 한 겁니다. 3년 동안에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3년 동안에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선 가려고 그랬는데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정치자금인데 뭐 얼마를 갖다 내라 후원 내라 뭘 내라 말 건데 제가 그 당시 거부했죠. 아니 구청장 해보니까 월급 해야 뭐 한 1억 몇천밖에 안 되는데 4년 동안 3년 동안 해봐야 그러면 선거비 또 들어가고 그거 내고 뭐 내고 아니 구청장 온 사람이 내가 그런 걸 왜 합니까? 나 그렇게 되려면 난 무소속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뽑아주면 하고 안 뽑아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제가 거기를 그만두고 밀려났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낙선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저 지방선거가 또 이제 대선 끝나고 닥치니까요. 뭐 시장들도 이제 예비 등록하기 시작했고 이제 교육감들도 이제 예비 등록했는데요.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또 기초단체 구청장이나 또 이제 구의회 시의원들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주변으로 자천타천을 해서 우리 선배나 날 지켜본 사람들이 당신이 몸도 건강하고 또 일도 잘해왔고 또 할 건 많지 않냐. 그러니 당신이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 4, 5개월 동안 제가 못 온다. 그리고 내가 뒤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면 모든 걸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서 지역을 더 발전시켜라. 우리 아무 조건 아무 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출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출전할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내가 누구한테도 비교를 해서요. 제가 나온 이후에 구청장이 5명이나 지났는데요. 제가 나온 이후에 서구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안 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그 기회가 되어 준다면 내가 뭐 마지막 내가 이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아무 사심 없이 서구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노하우, 내가 알고 준비한 거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이분들이 이제 사무실도 없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기들 학연 지연으로 뭐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을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그저 자기들 그 친분 있는 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준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수입니다. 하수. 사람들이요 선거 때는 왜 하냐?
보다 나은 사람, 이 지역에 딱 맞는 사람, 이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안 오려고 해도 그러다가 그 사람을 허락을 시켜야 됩니다. 일꾼을 일을 시켜야지. 아니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고 가서 어른 노릇하고 대우받으려고 그 자리 갖다 앉힌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갖다 앉혀놓고 어떤 자기한테 조그만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지역을 망치는 일이고 나라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게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그 양반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인정받지 않습니까? 박정희 학과도 맺는다고 그러더만 외국에서는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근데 왜 박정희 대통령만 계산합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성도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구 지역 같은데 내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다 변해졌냐? 그러면 할 일이 없다는 얘기냐? 여러분 왜 없습니까? 서구의 그 쓰레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지금 그거 원래 당초에 그 저 종료하는 기간이 지났잖아요. 연장. 지금 뭐 2025년인가 뭐 한다고 그때가 또 한다는데 다른 데 옮길 자리도 만들지 않았는데 뭘 또 옮깁니까? 또 연장이지. 그러면 여러분 서구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게 몸에 이득이 되는 거가 나옵니까? 몸에 손해는 게 되는 게 나옵니까? 거기에서 그 많은 온갖 잡쓰레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썩어서 나오는 그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악취, 냄새, 가스 이런 게 인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거 계속 지금 현재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 그거 누가 해결합니까? 저한테 기회 주면요. 저는 공항고속도로 때문에 정보고 싸워봤거든요. 인천시도 빼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얻어냈잖아요. 거마마시. 지금 청라시가 거마마시 아닙니까? 그 거맘동인데 자존심 살리려고 거마마시라고 안 해놓고 청라시라고. 거기서 청라는 거리가 얼마인데 청라입니까? 대개 그 지명을 따는 게 그게 원래 지명을 따거든요. 어딘지 뭐 지방이든지 어딘 다요. 근데 그 쓰레기 매립지 그거 이전시키는 거 저는 정보고 싸워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의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요. 구청장 없애도 됩니다. 부구청장, 국장들이 다 해나갑니다. 일반 업무는 전부 고유한 업무는 그냥 다 그들이 해나갑니다. 그런 걸 정책적인 걸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쓰레기 맵지를 이전시킬게끔 강하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싸울 각오도 있어요. 자신도 있고요. 개인 내 일반 주민이가 싸우면요. 잡아다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나 기관장, 구청장이 돼서 구민들이 뽑아서 그래서 하는데 싸운다 이게요. 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 청라도에 가면은 인천시 소각장이 있습니다. 인천시 소각장이 대형 소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각장 뭐 일본이나 또는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각장에서 따는 태운 그 연기 속에는 타옥신이라는 거 항암 물질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암 물질을 뭐 최소화시킨다 하더라도 일단 없는 거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면 그게 서구 청라 지역이나 서구 지역에 옵니까? 그게 그냥 하늘로 없어집니까? 그게 이제 뭐 제주도로 갑니까? 제주도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라 도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저렇게 해도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청라가 바로 그 청라도에 있는 소각장, 인천시 소각장과 청라하고 거리가 몇백 미터예요. 몇백 미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 사는 기관장이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인구가 안 사는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 아주 외진 지역 그런 데를 찾아서 뭐 아니면 뭐 저기 무인도 같은 섬이라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후대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누가 하냐? 저는 정보고 싸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해봐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서구에 지금 현재 뭐 전철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영종을 건너가는 연육계 문제 있고 지금 현재 검단 그 신도시 지금 하는데 장릉 그 뷰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왔지만 그 아파트 짓는데 그 무수한 아파트 짓는데 그 지은 그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하수도 문제가 용량이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 그러면 이 물을 다 하수에서 소화 못 시키면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다 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평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에 짓는데 그 아래 저 오류동 계양에 오류동 있는 데하고 저기 원당동 있는데 김포시 원당동하고 서구하고 이게 삼거리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 다리 이름이 옛날에 천배다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계양에서는 자랄 적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천배다리 위로 다 그 물이 넘쳐가랍니다. 이게 거기서 한강까지 그 지명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계양산 쪽으로 오고 이 검단 쪽에 비가 오면 다 걸고 내려가는 데가 거기 하나예요. 글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심수가 됩니다. 그 위에 우리 논도 있었는데 그 논에다 물 다 차요. 제가 그때 이 가슴 위에까지 물 차요. 그러면 비가 오고 물 차고 그러면요. 그 논에 거기 들어가서 이 막대기로다가 가물치가 뜁니다. 가물치. 여러분들 제가 그 가물치 잡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 가물치가 뛰면 쫓아가 가지고 몽둥이로 떨어질 적에 딱 야구방 치듯 칩니다. 그 가물치가 쓰러지면 그 가물치 주는 겁니다. 너는 말씨 잡죠. 그런 데가 거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아파트를 위에다 상위에다 그렇게 많이 줬어요. 수천 세대 줬어요. 그러면 생활하수 오고 비 오고 뭉쳐가지고 그러면 물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지형은 내려가는 지형은 마찬가지죠. 한강까지 내려가는 데까지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하고 그런 걸 갖다가 준비하고 그런 걸 관리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서구면 서구의 기관장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같이 이렇게 큰 대기업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다 눈에 보여요. 뭘 먼저 하고 뭘 어떻게 되고 여기는 위험이 있다 여기 뭐 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하고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도시 면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후배들이 또 이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구청장 한 번 했는데 뭐 또 하려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하고 무슨 집안 관계가 된다 무슨 학연이 된다 뭐 무슨 무슨 저기 안면이 뭐 좋다 뭐다 그 사람 능력은 보지 않고 신분이고 그게 나라는 나라 대통령을 뽑고 그렇게 뽑으면 망치는 거고 지역을 그렇게 시장을 그렇게 뽑으면 시장이 지가 망치는 거고 구청장을 그렇게 뽑으면 구청이 망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왜 모르지 몰라요. 지금 댕기다 보면 유권자들이 전부 박사예요. 저보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잘났는데 왜 지인장 나가서 뭐 지방의원도 좀 해보고 구청장도 시장도 해보지 왜 안 하고 뒤에선 말들은 잘합니다. 그게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말 속에 씨가 있다고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량을 못 주면 쪽박이나 깨지 말아라. 동량을 주지 못하면서 쪽박은 왜 깨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으려면 입 닫고 있으라 이게요. 그 자기 투표할 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찍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옆으로 이러니 저러니 말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뭐다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이렇게 한다면요 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보고 나가는데도 안 나갑니다. 아, 저 사람 내 도와줄 거예요. 저 사람 잘하는데 저 사람이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생각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십니까?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아, 내가 사실 그게 그렇게 했던가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여러분들 반성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는 것이 이제 지방선거 닥쳐옵니다. 전부 다 정치 선거 박사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정한 가슴에 마음에 놓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역사회의 이 현안, 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 이 그 서구의 아파트 이렇게 많이 되어놓고 지금 도로 문제가 앞으로 그 되겠습니까? 다 그 입주하면 전부 채증입니다. 그냥 그거. 그게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아주 육가원칙에서 어떤 안들을 가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은 능력이 없고 뭣도 없지만 난 그냥 그 사람 가까우게 좋으니까 난 그 사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필요합니까? 그게. 선거가 뭡니까? 그 지방자치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다 나은 사람, 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 그 다음에 능력을 평가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선출을. 그거 안 뽑는 거라면요. 이 지방선거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지역발전에 오히려 역해가 됩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에. 지방자치는 그렇게 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를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선진국의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뭐야, 캐나다 이런 데 가보시다. 전 다 둘러봤습니다. 가봤습니다. 예. 일본 같은 데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전부 다 나이가 80대 내외에 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게 뭐 지금 현재 뭐 1년 된 게 아니고 벌써 4, 50년 전부터 그렇게 쫙 해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4, 50대가 하더라고요. 일본은. 저는 일본에 가서 다 세세히 조사하고 자료도 얻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자에 붙습니다. 전자에 옛날에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닥치어 오면서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정말 잘 뽑았다. 심지어는 내 당에 있는 사람이라고 뽑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타당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참 잘 해왔고 잘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는 그래야 지방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슨 내 당이다 네 당이다 요것만 따진다 그건 지역 발전은 아무 됩니다. 대통령은 또 몰라요. 나라를 완전히 정권을 잡는 거니까. 그러나 지역은 그 특수한 그 지역 뭐 구면 구 그 다음에 시면 시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대표를 뽑는 게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량을 못 주면 쪽박은 깨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중홍TV의 권중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